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4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줄기차게 민노총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문이 그냥 올라 있는데도 이 공안당국이 뭘 하고 있느냐고 비판하는 동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거는 민노총이 날 잡아가라고 서른한 것 아니냐. 국가 반역 문서를 올려놓고 내리지도 않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영문이냐에 대한 의문에 이제 국정원과 이 경찰청이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이 수사 결과는 끔찍합니다. 국가 반역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민노총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시위하는 단체라는 성격 규정을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민노총이라는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한다? 이거 국가 반역 아닙니까? 아니 100만 명이 다 거기에 동조하는 건 아니겠지만 형식 논리상 100만 명의 잘 조직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군대 다음으로 잘 조직된 이 조직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을 받는다. 특히 그 수뇌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헌법에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이 위수령이나 계엄령입니다. 물론 지금 계엄령 선포할 단계는 아니죠.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만약 이 수사에 반발해가지고 민노총이 100만 노조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시위를 한다든지 또는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민주당이 경찰의 대응을 방해하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계엄령 아닙니까? 계엄령.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되고 공권력이 무너지면 군대가 나와서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는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안보라는 것은 0.0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100%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엄령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계엄령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엄령에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계엄령 사태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계엄령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계엄령을 해야 될 경우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태다 이겁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투쟁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거 뭐 말 복잡하게 했지만 지금 반역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민노총에 의한 반역, 민노총과 김정은 정권이 결탁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찌르려는 반역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헬로윈 사고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 구호가 북한 지령문에도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지난 1월에서 2월 여러 민노총 사무실, 산하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북한 지령문 등을 증거로서 확보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작년 2월 지령문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등의 구호를 들고 반미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을 지시했고, 주한미군 철수투쟁 구호로 전 지역적 범위에서 넓혀갈 것, 또 작년 5월에는 다양한 반미투쟁을 지속 벌려나갈 것 등등을 지령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사고 이후에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비 구호를 직접 적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하여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통일 애국 세력이라고 하면은 적화 통일 세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일 애국,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을 이렇게 병렬로 해놓으면은, 아, 이 사람들 참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그거는 완전히 공산주의자의 언어 혼란 전술에 넘어가는 겁니다. 통일도 아니고 애국도 아닙니다. 이 자들은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은 통일이라고 하고 애국이라고 합니다. 반역 세력이죠. 민족 반역 세력입니다. 그리고 반통일 세력입니다. 방첩 수사당국은 북한 지령문에 적힌 반정부 구호가 실제로 국내 일부 시민단체의 투쟁 구호와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 지령문의 반정부 선동 문구와 국내 단체들이 내건 문구가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만큼 민노총 주도의 반정부 시위와 북한 지령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남한 내 종북 좌익 세력이나 반정부 세력의 투쟁을 선동하고 지원하라는 대남혁명 역량 강화 지침을 내렸다면서 간첩 난파를 통한 국내 종북 좌익 세력 지원 및 각종 공작을 전개하거나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분의 혼돈을 부추기는 방식을 계속 활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방첩당국이 확보한 압수물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맹세문도 다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충성맹세문을 했답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민족 반역자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완용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민족 반역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완용은 내국 행위를 하더라도 그때 조선이 힘이 없어가지고 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제한데 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합니까? 그래 놓고 이런 친북 행위는 친일 행위보다 한 100배쯤 더 악질적입니다. 충성맹세문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정은 리더십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랍니다. 찬양할 게 없어서 가짜 주체사상, 그리고 유화독존의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김정은 리더십을 찬양합니까? 영혼이 이미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세문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김정일 생일 2월 16일 등 북한이 중시하는 국경일을 전후해 작성됐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또 한국 방첩당국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공안 탄압으로 몰아서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려는 지침도 내렸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보다 수사 자체를 공안 탄압으로 몰고 가 간첩 혐의 사건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여론전 수법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 내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죠. 북한은 지령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과 이들이 포섭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을 통일 애국 세력이라고 불렀답니다. 통일 애국 세력?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비판하면 됩니다. 민족 반역 세력입니다. 내국 세력입니다. 내국을 애국으로 지금 포장하고 반역을 통일로 지금 위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혐의자들은 노조 탄압 등을 내세우며 부당한 수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첩당국은 이들이 활동한 지역을 중심으로
창원간첩단, 제주간첩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사건 등 세 갈래로 나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법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법법 위반하면은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가반역을 처벌하는 겁니다. 국가반역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한국은 특수상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김정은에 충성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결국 민족 반역, 매국 이런 자들이 숨어 다니지 않고 민노총이라는 조직 안에서 핵심이 되어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기들이 진짜 민주 세력이고 진보 세력이라고 사기를 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수사하는 사람도 그리고 특히 국민의 힘도 전쟁하는 기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벌할 정도로 이 수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자가 숨어 지내지 않고 애국 통일 세력이라고 하면서 민노총의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이런 반역 행위를 저질러도 강 건너 불처럼 본다면은 그런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정신과 영혼이 망가져가지고 언젠가는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를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사실은 주한미군 때문이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안보 문제는 이런 공안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나는 그냥 간첩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사람 좋은 아저씨 행세만 하면 된다. 이런 위선 덩어리가 바로 한국의 지도층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악역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멀쩡이감지 서가지고 논평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죽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학생 시위 보고가 많이 올라오면은 아주 냉소적으로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 시위는 끝나지 않는다고 했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웰빙에 집착하고 저 악당들과 반역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이 일은 저 경찰 정보부에 맡겨놓고 우리는 편하게 살자. 간첩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간첩을 보면은 반역자로 대우해야 될 텐데 간첩을 친구로 보는 이런 망국적 분위기가 그동안 너무나 깊게 한국 사회에 스며져 왔으므로 오늘 이 기사들을 보고도 흥분한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경찰이 하는 이 수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의 수사입니다. 이 수사하는 사람을 응원하지 않으면은 무슨 보람으로 음지에서 이름도 나지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국가가 뒤에 있다. 국민이 뒤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